지금부터 아주 긴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 믿어줄 수 있어요? 1997년 크리스마스 무렵 해안가에 자리 잡은 어느 한적한 집에 한 남자가 이사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현. 이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될 첫 입주자였죠. 그는 이 집에 일마레라는 이름까지 지어주며 남다른 애착을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풍기는 전구를 설치하고 우편함을 열어보자 누군가의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복된 새해 맞으세요. 전 당신이 이사 오기 전 이 집에 살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남겨요. 기다리고 있는 연락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제 앞으로 편지가 오면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겠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1999년 12월 21일 일마레에서의 행운을 기원하며 김은주. 지금으로부터 2년 후의 미래에서 온 편지. 성현은 기이한 편지의 내용을 의아하게 여기지만 그저 갈 곳을 잃은 편지라 생각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제가 살기 전에 누가 살았었나요? 무슨 소리야? 자네 이모가 한 달 전에 완성한 집인데. 새 집이야, 새 집. 쌤삥. 아니나 다를까 일말에는 성현이 처음으로 입주한 집이었습니다. 찝찝한 마음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온 성현은 곧이어 한 강아지를 만나게 되는데요. 주인 없는 녀석을 받아들이고 집을 만들던 도중 순간의 실수가 우연을 불러오는데 바로 편지 속 내용의 강아지 발자국이 나타난 것이죠. 현관 옆에 강아지 발자국은요. 제가 이사 오기 전부터 있던 건데 벼르다가 결국 못 지우고 떠났네요. 자꾸 보면 익숙해지긴 해요. 기이함을 느낀 성현은 답신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일말의 앞에서 추억을 떠올리는 이 여자가 바로 편지의 주인 은주입니다. 제가 이 집의 첫 번째 주인인데 편지를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꼭 받아야 할 우편물이 있다고 하시니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편지를 쓰는 게 좋을 듯하군요. 1997년 12월 28일 한성현. 주신, 이 집 이름이 일마레인 건 어떻게 아셨죠? 어떻게 그러나 제 편지가 1990년도에 당신에게 살고 가게 된 있는 건지 은주는 모르겠지만 되려 성현의 답신을 혹시 장난이라 장난하신 여깁니다. 거라면 일말에 도착하는 편지들을 그냥 놔둬주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1999년 12월 29일 김은주. 설마 정말 97년도에서 편지를 보내시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성현과 은주는 각각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죠. 드디어 새 천년이 밝았습니다. 몇 번의 편지를 더 주고받은 끝에 은주는 일련의 호기심을 품고 성현에게 98년 1월에 눈이 많이 내릴 거라는 당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은주의 말대로 눈이 내리자 성현은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은주가 2000년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믿지 않죠. 김은주 씨 편지대로 1월 9일 날은 눈이 많이 왔습니다. 또 걱정하시는 대로 전 감기에 걸려 있고요. 신기한 일이기는 한데 김은주 씨가 차라리 예언자나 점쟁이라면 몰라도 2000년에 살고 있다는 건 좀 믿기 힘드네요. 저 역시 한상현 씨가 98년도에 살고 있다는 건 믿기 힘드네요.
그렇다고 한성현 씨가 한가해서 장난 편지 쓰시는 분 같진 않은데. 차라리 제가 예언자나 점쟁이라면 좋겠네요. 좀 물어보게. 어쨌거나 제 앞으로 편지가 오면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겠어요? 그렇게 둘의 인연은 끝이 나는가 싶었지만 은주는 누군가의 편지를 기다리고 있었고 혹여 성현이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 야, 어디 항구로 그녀의 집 주소를 알려주게 됩니다. 좀 마감일이야. 밤새 줄게. 그리고 성현은 그 주소로 찾아가게 되지만 그곳은 아직 완공조차 되지 않은 건물이었죠. 아이고 정말이었네. 뭐가? 그제야 성현은 은주가 2000년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어디선가 뒤틀린 것 같습니다. 은주 씨와 제가 같은 시간 속에 있다면 콜라는 둘 중에 한 사람에게만 있어야 하는데 정말 맹세컨대 사람처럼 자는 강아지 콜라는 현재 제 옆에 있습니다. 때문에 은주 역시 성현의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둘은 일말의 우편함이 서로의 시간을 이어주는 매개체였다는 사실을 알아내죠. 그래요. 우편함 때문이었어요. 근데 헤어밴드는 고맙지만 전 머리가 짧은데 어쩌죠? 그래요? 그럼 한번 길러보세요. 기념인데. 그러나 특별한 인연을 만난 기쁨도 잠시, 은주는 기다리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미국으로 떠난 애인에게 보낸 편지가 반송되고 말았죠. 그 주소로 전화를 걸어보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건 낯선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애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은주는 더할 나위 없이 큰 배신감과 상실감에 빠져갑니다. 성현은 그런 은주를 위해 위로를 전합니다. 스파게티가 잘 익었는지 알아보려면 힘껏 던져요. 잘 붙으면 훌륭하게 익은 거예요. 다행히 은주의 마음에도 다시금 온기가 도는 듯합니다. 가장 친한 그리고 언니가 은주는 꼭 성현에게 한 선물하고 가지 하는 부탁을 짓을 하는데 녹음기 잃어버렸다. 바로 자신이 98년도에 잃어버린 녹음기를 일기 보니까 되찾아달라고 말하죠. 그날이 2월 11일이었는데 그땐 제가 성우 연습실이 중앙역 뒤에 있어서 매일 성현은 사람이 한달음에 약속하고 그곳으로 있었거든요. 향하게 되고 스쳐가듯 은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해요. 야 이거 잃어버렸던 거 아니야? 사랑합니다. 언니, 이거 한번 들어봐. 응.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주 씨. 한성현입니다. 녹음기는 무사히 은주 씨 손에 전달되었나요? 야 누구야? 각자의 사정으로 아픔을 간직한 두 사람은 서로의 시간대에서 마치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을 내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젠 정신없이 뛰어요. 바이킹 타는 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심장이 마구 뛸 때 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서로에게 애틋함을 느끼게 된 두 사람은 만남을 기약하게 되죠. 은주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은주 씨가 괜찮다면 말입니다. 만날 날은요. 2000년 3월 11일 3시고요. 장소는 산호사해변. 2000년 3월 11일. 성현에겐 2년에, 은주에겐 일주일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날짜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 당일이 되었지만 성현은 끝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가 나타나지 한참을 않았는지 기다렸어요.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두 사람 모두 같았습니다. 성현 씨에게는 2년의 시간이 흘러야 한다고 불행한 기운은 생각하면서도 어째서 또 다른 불운을 몰고 다니는 나올 걸까? 줄 알았어요. 은주는 급기야 한국으로 돌아온 애인을 보게 됩니다. 오래 기다렸지? 아니요, 방금 왔어요. 지훈 씨, 미국 우리 집에서 약혼식 하는 거. 그래, 이번 달 안에 하자. 그는 이미 다른 사람과 미래를 기약하는 다다음 중이었죠. 수요일 정도로 정하는 게 좋겠다. 결국 은주는 성현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서둘러? 그 사람이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요. 미안해요, 성현 씨. 성현 또한 괴로웠지만 그녀를 사랑했기에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힘들었다면 일찍 이야기하지 그랬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은주 씨, 첫 번째 편지 기억하세요? 일말에서 행운이 가득하길 빈다고요. 성현에게 미안함은 가득하지만 마음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현의 학교를 찾아간 은주. 그녀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저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성현이가 김은주 씨를 위해서 설계한 집이에요. 교통사고였어요.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떠나지 않게 나 좀 도와줘요. 여의도에서 누굴 만난다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죠. 성현 씨 거기 가면 안 돼요.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편지가 늦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지금까지 무비틀이었습니다.